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든 주변이 흔들리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요. 혹시 그런 사람 옆에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타고난 건가? 멘탈이 강한 사람 따로 있고 약한 사람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요. 오늘은 그 6가지 작동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과 대응의 차이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군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바로 반응합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이 튀어나오고 후회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셧다운되면서 당신은 그 순간 원시인의 뇌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반응은 자판기예요.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 자극이 들어오면 감정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레스토랑 주방처럼 작동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셰프가 재료를 보고 조리법을 선택하고 타이밍을 맞춰 요리합니다. 같은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유 있는 사람도 똑같이 화가 납니다. 다만 그 감정과 자기 사이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를 구경하는 것처럼요. 비를 보되 젖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짜증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받아치지 말고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두 번째, 감정을 밖에서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실패자야. 모든 게 끝이야. 감정과 생각과 자아가 한 덩어리로 뭉쳐버립니다. 이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나면 내가 곧 분노가 되고 슬프면 내가 곧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이틀쯤 갈 것 같은데 날씨를 관찰하듯 자기 감정을 바라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관찰자를 키워놓는 거예요. 핵심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쓸 때 부모가 당황하면 더 세게 떼를 씁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지켜보면 스스로 진정되죠. 뇌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짜증이구나, 불안이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관찰자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상사가 복도에서 인상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리는 거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 상사는 그냥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2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사실로 착각해서 생긴 일이에요. 생각은 날씨 예보 같은 겁니다. 비 온다고 예보가 떠도 실제로 비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보만 보고 이미 비를 맞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비 올 수 있겠네? 우산 챙겨야지. 거기서 끝입니다. 상사가 나한테 화났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사가 인상을 썼다는 게 사실이고 화났다는 건 내 해석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화날 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게 사실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증거가 있어.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에서 돌고 있던 생각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소모하고 계신가요? 날씨, 교통, 다른 사람의 기분, 주식, 회사 분위기, 이것들을 당신이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왜 하필 오늘 비야? 짜증나며 기분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우산을 펴니다. 비 오네, 우산 써야지. 끝입니다. 모든 상황은 2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뇌가 바닥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어? 없으면 바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데서 옵니다. 5번째,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오늘 상사한테 깨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이번 달 실적이 안 나오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눈앞에 꽂혀 있는 겁니다. 등산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엔 무릎이 아프고 짜증납니다. 근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그 돌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풍경만 보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상에서 보는 시선을 유지합니다.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미래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이번엔 안 됐네. 커리어 전체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이고 부족한 점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스트레스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 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1년 후에 이게 중요할까? 5년 후엔, 10년 후엔 대부분은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6번째, 에너지 관리입니다. 똑같이 바쁜데 어떤 사람은 항상 지쳐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에너지 관리에 있습니다. 에너지는 은행 계좌 같은 겁니다. 하루에 주어진 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SNS, 뉴스, 논쟁, 걱정, 비교에 닿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잔액이 없는 거죠. 지하철에서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사과도 안 하고 가. 요즘 사람들 왜 이래? 5분, 10분 동안 속을 끓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쁜가 보네 하고 3초 만에 잊어버립니다. 에너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이건 무감각한 게 아닙니다. 에너지 쓸 가치가 있는 일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차단하세요. 빼기만 하면 바닥납니다. 잠, 운동, 휴식으로 충전도 반드시 챙기세요.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진 6가지 작동 원리입니다. 자극이 와도 한 박자 쉬고 선택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거죠.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밖에서 데이터로 봅니다. 생각은 뇌가 만든 스토리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바꿀 수 없는 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긴 여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만 쓰고 충전도 챙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근육을 키우듯 뇌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연습 중인 거다. 당신은 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조율할 대상입니다.